오늘 이제 가지고 오신 책은 공동 창업자 마크 랜돌프. 오늘 되게 대단한 분이시죠? 네, 사실 이 책이 왜 이제 나왔을까 싶기도 해요. 이 회사의 유명세를 보면 나와도 진작에 나왔어야 될 책인데 넷플릭스의 공동 창업자로 알려져 있죠. 그 마크 랜돌프가 넷플릭스에 재직하는 동안 있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책에서도 본인이 밝히고 있는데 이 원고를 본인이 직접 썼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책을 읽으면서 이게 대필 작가가 쓴 게 아닐까 했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디테일하고 좀 생생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좀 감탄을 했던 게 이 사람이 그 회사 경영자 CEO가 아니라 작가를 했으면 더 잘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글을 굉장히 잘 썼더라고요. 책 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해드리면은요. 일단 말씀드린 대로 이 책은 넷플릭스의 그 창업주이자 초대 CEO였던 마크 랜돌프의 회고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997년 초였을 거예요. 책에도 그렇게 나오는데 마크 랜돌프가 넷플릭스라는 회사의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이 회사를 발전시키고 나스닥에 상장한 이후에 지금의 넷플릭스의 모습을 갖춘 후 그리고 2003년에 회사를 떠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들을 담은 책이고요. 내용을 보면은 마크 랜돌프가 지금의 넷플릭스 CEO죠. 리드 헤이스팅스와 만나고 그 사업을 구상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좌절을 겪었다가 또 결국에는 이겨내고 마지막에는 회사를 성공시키고 마지막에는 이제 넷플릭스라는 회사와 아름다운 이별을 맞는 과정까지가 그 마크 랜돌프의 1인칭 시점에서 그려집니다. 이 책을 읽는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가 이 책의 미덕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재미입니다. 일단 그 마크 랜돌프가 서두에 보면 이런 말을 써놨어요. 나는 글을 쓰면서 넷플릭스를 만든 사람들의 성격을 가능한 생생하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당시 분위기를 담아내면서 그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었다. 무엇보다 넷플릭스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는지 온갖 어려움을 물리치고 어떻게 성공했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를 설명하고 싶었다. 마크 랜돌프 본인이 책을 썼다고 하는데 농담이 아니라 진짜 재밌어요. 맞아요. 책이 진짜 재밌더라고요. 이 양반이 글재주가 좋은 건지 아니면은 번역을 하신 분이 정말 끝내주게 번역을 잘 해주신 건지 모르겠는데 다른 자기계발서나 이런 회사들의 이야기를 다룬 책처럼 넷플릭스는 이러이러했다. 이런 상황에 이런 솔루션을 내놨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크 랜돌프가 일기를 쓰듯이 이날 헤이스팅스는 이런 말을 했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했고 아마존 미팅을 갔는데 제프 베이조스는 생각보다 짠돌이었고 막 이런 내용들을 블라블라블라 하면서 계속 술술술술 읊어내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1인칭 시점으로 풀다 보니까 굉장히 생생하고 그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실감나게 펼쳐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을 읽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빠져드는 그런 매력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이 책을 이제 읽고 너무 재밌게 읽었는데 저도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인 게 처음 시작이 지각으로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지각이 그 리드 헤이스팅스 저는 맨날 그거를 이제 외신으로만 보고 또 우리나라에 있는 IT 신문 내용으로 보니까 되게 커 보이는데 정말 1인칭 시점에서 그때는 리드 헤이스팅스도 물론 부자이긴 했지만 그렇게 지금처럼은 또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 뭐 교수를 하려고 했었고 학계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이런 되게 사소한 이야기들 그리고 지각하고 막 치고받고 하는 얘기들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 책이 재밌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마크 랜돌프라는 사람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빤빤스러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철면피 같은 근데 그게 문체에 그대로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실제로 그런 에피소드들도 많이 소개를 하고 있고 이게 자기 얘기니까 더 솔직하게 썼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야 이게 이래서 되는 건가 때로는 사람이 뻔뻔할 필요도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면을 거의 교과서에 가깝게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지난달에 저희 잡지에 이 책을 리뷰하는 기사를 썼었거든요. 그 마감 일정이 짜여 있는 상태에서 저희 편집장님이 갑자기 이달에 이 책이 좀 리뷰가 나가야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아이템을 던져주시더라고요. 마감 일정은 이미 잡혀 있고 해야 할 스케줄은 딱 짜여 있는데 책이 딱 들어온 거예요.
바쁜 스케줄이 짜이는 와중에 일이 더 생긴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보는 시선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그렇게 부정적인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감 때 책을 잡았는데 책을 덮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스케줄 다 밀어놓고 하루 만에 이 책을 다 읽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좀 방송이 이렇게 과장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네, 저도 과장이라 생각 안 하고 네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 이야기인데 하나의 소설책 같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창업을 하시거나 그렇죠. 새로운 사업을 하시는 네. 분들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그 바닥부터 올라가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교과서 같은 책이다. 맞아요. 그 책에서 마크 랜돌프가 본인이 말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책은 그 넷플릭스라는 회사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모든 스타트업의 성공 스토리이기도 하다. 그리고 스타트업이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지 그 키워드를 제시하는 책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이 책의 미덕은 재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번째로 이 책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마크 랜돌프의 그리고 넷플릭스의 성공 비결은 무엇인가 하는 거를 책에서 찾아보는 게 이 책을 읽는 두 번째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하신 대로 넷플릭스의 성공 비결이라기보다는 스타트업의 성공 비결이겠죠. 가장 단적으로 마크 랜돌프가 직접적으로 스타트업은 이래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몇 개 나와요. 대표적으로 집중하라. 성공하는 스타트업은 모두 집중했다라는 구절이 책 뒷부분에 나오고 차차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단락이 몇 개 있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책 안에 넷플릭스의 실제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이때 넷플릭스는 어떤 결정을 내렸고 나는 어떤 생각을 했고 그런 결정들이 결국은 어떻게 가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더라 하는 식으로 녹여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책을 읽는 분들이 좀 찾아보는 노력을 하면은 좀 더 재미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책을 스타트업의 성공 비결로 봐도 된다는 이유가 사실 마크 랜돌프는 넷플릭스가 지금의 모습이라는 건 스트리밍 서비스죠. 이 모습을 갖추기 전에 아직 DVD 대여 사업 기반이던 시절에 그 시절까지 얘기를 담고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그 당시에 마크 랜돌프가 넷플릭스라는 회사에 흔히 자유와 책임으로 대변되는 그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리고 지금의 구독 서비스라든지 아니면은 무제한 대여 서비스라든지 이런 모든 시스템들을 갖춰놓고 나온 건 맞거든요. 이 부분에서 마크 랜돌프의 공이 분명히 컸었고 이걸 바탕으로 넷플릭스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런 넷플릭스라는 회사를 떠나서 모든 스타트업에 적용 가능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스타트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이미 하고 계시는 분들 혹은 경영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부분은 충분히 내가 보고 배울 수 있겠구나, 적용 가능하겠구나 라는 실례를 찾으실 수 있을 거고요. 일반 독자들이나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동기부여라던가 마크 랜돌프가 일련의 내용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반 직장인들이 좀 새겨들어야 할 내용들도 나오거든요. 이 내용은 제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제목이 상당히 도발적이에요.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야 라고 되어 있는데 That will never work 하고 이 말은 마크 랜돌프가 넷플릭스라는 그 DVD 대여 사업이었죠. 이 얘기를 처음 꺼냈을 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했던 말이었어요. 결정타를 맞았던 게 마크 랜돌프가 회사에서 이 아이템을 가지고 한참 씨름을 하고 와서 자기는 이게 분명히 될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은 몰라주지 하고 와이프한테 이 얘기를 꺼내요. 근데 와이프가 한참 듣고 있더니만은 내 의견은 첫째, 당신 옷에 음식 묻었어. 듣고 있지도 않은 거죠. 두 번째로는 근데 그건 절대 안 될 거야. 이 당시 마크 랜돌프의 상황이요. 원래 있던 회사가 리드 헤이스팅스의 회사에 인수를 당해서 회사에 직함은 있는데 본인이 할 일은 없어져 버린 좀 붕 떠버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랜돌프는 그 상황에서 내가 뭐라도 사업을 만들어야 하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었던 시절이었고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내고 발전시키던 와중에 드디어 이거다 하고 나왔던 아이디어가 이제 넷플릭스였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까이는 건 그렇다 쳐도 집에 와서 아내하고 얘기했을 때는 와이프라면 어느 정도 편을 들어줄 만도 한데 냉철하게 잘라버린 거죠. 근데 이 부분에서 마크 랜돌프의 성격이 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굉장히 낙천적입니다.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실패해도 좌절하는 법이 없어요. 이건 이 책이 앞으로 계속 나올 내용이고 오늘 책 소개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릴 내용이에요. 와이프한테 그런 말을 들었는데 별로 상처를 받은 것 같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이 모든 과정들이 끝나고 책을 썼을 때 그 말을 기억하고 있다 제목으로 딱 갖다 달아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책 첫 번째 장에 목차 지나가면 감사의 말이 나오는데 거기 이런 말이 나와요.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말했던 아내 로레인에게 내 사업 구상은 믿지 않았지만 나를 항상 믿어줬다는 사실은 알아. 사랑해. 이게 흔히 그 속된 말로 양키 유머라 그러나요? 미국 사람들의 유머 특성을 설명하는 것 중에 자기가 힘들 때 아니면 나락에 빠졌을 때도 그 상황을 자조적으로 유머로 승화시키는 능력들이 탁월하다 그러더라고요. 개인적인 체험인데 예전에 여행을 갔을 때 여러 나라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나라 사람은 그래, 어느 나라 사람은 그래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미국 사람들을 보고서는 다들 하는 얘기가 쟤들은 너무 가벼워. 모든 걸 다 웃어넘기려 그래. 하는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 책에서 비단 이 발언뿐만 아니라 이 책에서 계속 나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미국인들의 프론티어 정신이라 그러죠. 개척자 정신, 굴하지 않고 도전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마크 랜돌프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자면은 넷플릭스의 창업주이자 1대 CEO였고요. 지금은 그 당시에 넷플릭스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전 세계를 돌면서 스타트업 기업들의 멘토링을 해주는 컨설턴트이자 강사로 활약을 하고 있어요. 넷플릭스를 그만둔 이후에 약 7개에서 8개 정도 회사를 멘토 형식으로 참여해서 멘토 혹은 공동 창업자 형식으로 참여해서 이 사람들에게 스타트업의 그 시스템, 노하우를 전수를 해주고 성공적으로 회사를 론칭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지금도 계속하고 네, 있는 계속하고 거예요? 있어요. 근데 이 회사들이 사실 저희들한테 익숙한 회사는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알려진 회사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회사 이름이 루커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소프트웨어 기업이 있더라고요. 이 회사의 자문을 맡았다고 하는데 이 회사가 2019년에 이제 구글에 인수되면서 좀 한번 이슈가 됐었더라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버리면은 이 책을 이해하기 좀 어렵죠. 아무래도 이 랜돌프라는 사람의 성장 과정과 캐릭터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책에서 본인이 밝히고 있는데요. 일단 마크 랜돌프는 어릴 때 굉장히 잘 살았어요. 아버지가 원자력 엔지니어였고 처음에는 그 연구직 현업에 있었다가 나중에 경력이 쌓인 다음에는 원자력 에너지와 무기를 개발하는 좀 어떤 큰 회사의 자문 고문으로 들어갔다고 해요.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윤택한 삶을 살았다 그러고 본인 말로는 뉴욕의 전형적인 상류 중산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뉴욕주에서 넓은 집에 정원이 딸리고 어려움 없이 살았다는 거 보면은 꽤 잘 살았던 건 맞는 것 같아요. 마크 랜돌프의 아버지가 좀 독특한 양반이었어요. 엔지니어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천상 공돌이 였었나 봐요. 뭔가 본인 손으로 만들어내고 그걸 보는 데서 성취감을 느끼셨던 분인 거죠. 그런데 회사 자문으로 들어가고 나니까 이건 남의 일이지 내 일은 아닌 것 같더라. 그래서 이 아버지는 퇴근을 하고 집에 오면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그 지하실에 만들어 놓은 본인 연구실로 내려가서 뭔가를 만드는 시간을 꼭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버지 나름의 힐링이었다고 랜돌프가 밝히고 있는데요. 랜돌프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내 손으로 뭔가 한다는 것, 직접 내가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것, 여기에 대한 동경을 가졌던 것 같아요. 물론 유전적인 영향도 있었겠지만 그 랜돌프가 책에서 그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아버지가 만들었던 것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증기기관차였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 예전 그 큰 증기기관을 미니어처 사이즈로 축소해서 되게 정교하게 만들었던 그 시스템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몇 년 동안 그걸 붙들고 있었는데 그걸 끝까지 붙들고 성공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감명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책에 나와요. 이 아버지가 랜돌프가 고등학생 때 이런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충고 한마디 하마. 너만의 자산을 만들고 싶으면 네 사업을 해라. 네 삶의 주인이 되어라. 확실히 우리나라 부모님들하고는 마인드가 달랐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였으면 보통은 대기업 가라. 그렇죠. 공무원, 아니면은 뭐 고시 봐라. 뭐 이런 식의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뭔가를 해라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이 말은 랜돌프한테 꽤 강하게 각인이 됐었나 봐요. 이후에도 뭔가 나만의 것을 하고 싶다라는 그 욕구는 이 사람 안에 내재돼 있었던 것 같아요. 랜돌프 본인이 말하기로는 사실 그때는 고등학생이었고 그냥 건성으로 네라고 했던 것 같은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말씀은 분명히 나한테 남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이 랜돌프 집안의 가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랜돌프 가문의 성공 비결이라고 아예 맞아요. 제목까지 붙여놨더라고요. 대단하더라고요. 네. 랜돌프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사회 초년생이 될 때, 정말 사회에 나갈 때 아버지가 랜돌프를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지금 그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네. 첫 번째, 시키는 일보다 최소한 10% 이상은 더 해라. 두 번째, 절대로 누구에게든 모르는 일에 관해 사실처럼 이야기하지 마라. 항상 조심하면서 자신을 다스려라. 세 번째, 윗사람에게든 아랫사람에게든 항상 배려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 네 번째, 트집을 잡거나 불평하지 마라. 언제나 진지하게 건설적으로 비판하는 자세를 유지하라. 다섯 번째, 결정을 내릴 만한 근거가 있다면 결정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섯 번째, 가능하다면 무슨 일이든 숫자로 정리하라. 마음을 열어두되 끊임없이 의심하라. 마지막으로 시간을 꼭 지켜라. 이 부분을 읽었는데 이게 가훈인지 사훈인지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이게 미국인들이 말하는 개척자 정신인가 싶기도 하고 어쨌거나 어릴 때부터 사업가로 조기 교육을 받았던 거는 같아요. 네. 그래서인지 랜돌프는 어릴 때부터 자기 사업을 하겠다라는 꿈을 꾸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에서 또 랜돌프가 직접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내가 대학을 갓 졸업하고 처음으로 일하기 시작하려던 21살 때 아버지는 손으로 쓴 우리 집안의 가르침을 건네셨다. 아버지가 직접 써주신 그 가르침을 나는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 유리를 끼운 액자에 넣어서 내 욕실 거울 옆에 걸어두었다. 나는 매일 아침 칫솔질을 할 때마다 그것을 읽는다. 아이들에게도 한 장씩 복사해 나눠줬다. 그리고 일생 그 8가지 규칙을 모두 지키려고 노력해왔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재밌는 얘기가 마크 랜돌프가 넷플릭스 아이디어를 구상하기 전에 처음에 맞춤형 샴푸에 대한 아이디어를 놓지 못하고 계속 꾸준히 이걸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넷플릭스가 처음부터 바로 영화나 DVD로 한 게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뭐 샴푸도 있고 엄청 많잖아요. 책에 나오는데 뭐 꽃배달도 있고. 네, 약 100가지 아이템을 까인 후에 맞아요. 마지막으로 나온 게 넷플릭스였다라는 식으로 서술이 돼요. 뭐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드리겠고요. 그 재밌다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렇게 아버지한테 교육을 받고 아이들한테 들려줬더니만은 마크 랜돌프의 장남이 대학 졸업하고 일을 하는데 처음 가지고 왔던 사업 아이템이 맞춤형 샴푸였대요. 그걸 보고서 책을 읽는 저는 소름이 돋고 마크 랜돌프는 야, 이 피는 못 속이는구나 하고 혼자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어쨌거나 그 마크 랜돌프는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원래 하고 싶었던 일은 광고 아니면 마케팅 쪽 일이었어요. 근데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학은 지질학과를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어쨌거나 졸업반이 되었을 때 마케팅 일을 하고 싶은데 자기 전공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어떤 식으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다가 당장 마케팅 쪽으로 입사를 할 수는 없으니 내가 우회해서 이 마케팅 회사 쪽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찾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당시에도 미국 대학들의 각 기업 채용 담당자들이 채용 설명회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걸 다니는 게 있었나 봐요. 본인이 꼭 가고 싶었던 마케팅 회사의 담당자가 설명회를 온 거죠. 근데 그때 이제 랜돌프가 끈질기게 따라붙어가지고 어떻게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따냈다 그러더라고요. 1차 심사에 통과를 해서 최종 면접 5인 안에까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뉴욕까지 가서 그 회사의 면접을 봤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떨어졌어요. 여기서 마크 랜돌프의 대단한 점, 아까 말씀드린 거에 이어서 두 번째 대단한 점이 나오는데요. 떨어졌는데 포기를 안 해요. 이 사람은 본인이 책에서 말하기를 지금 생각하면 손발이 오그라들지만 그 면접관한테 편지를 씁니다. 그때는 이메일이 아니었죠. 장문의 편지를 써서 나는 귀사에 들어가기 위해 이러한 노력들을 했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언가 모자라서 떨어졌겠죠. 그 부분이 뭔지 나한테 알려주면은 내가 그 부분을 보완해서 내년에 이 회사에 100% 다시 지원하겠습니다. 편지를 보내고 4일이었나 후에 회신을 받았는데 뜬금없이 합격 통지서가 날아온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갔더니 그 회사 채용 담당자 말이 자기들이 뽑는 사람은 영업직이었는데 영업직은 거절을 승낙으로 바꾸는 사람이다. 그래서 모든 지원자들에게 다 불합격 통지를 보내고 어떻게 하나 반응을 본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내가 뭐가 모자란 거냐 알려달라라고
라고 했던 사람은 마크 랜돌프 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마크 랜돌프는 마케팅 쪽에서 커리어를 꾸준히 쌓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도 나오지만 넷플릭스 서비스를 론칭할 때 그 당시에 고객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 메일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고 의견을 제안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넷플릭스 시스템과 그 서비스를 만드는 데 도움이 많이 됐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렇게 몇 개 회사를 거친 이후에 인테그리티 QA라는 그 스타트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그 회사가 경영이 잘 안 됐나 봐요. 그 다른 회사에 인수합병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회사가 바로 리드 헤이스팅스가 운영하고 있던 퓨어 아트리아라는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였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마크 랜돌프와 리드 헤이스팅스의 인연이 시작되게 됩니다.